네, 챕터 4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섹션 3.5를 읽어봤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뭐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라면서 나와 있는데, 비전공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헷갈릴 뿐이고, 솔직히 말하면 전공자 분들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되는 내용 같아서 일단은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 그 섹션 3.4 같이 그 모든 챕터에 대해 다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시간이 나면 그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챕터 4 시작하도록 할게요. 챕터 4는 Systems of Equations라고 나와 있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방정식 두 개 이상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저희는 Systems of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방정식은 뭐 이런 거죠. 2x 플러스 3y는 6. 이게 하나의 방정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아래 x 플러스 y는 1. 이것도 방정식 될 수 있죠. x제곱은 y 방정식 맞고요. 3차원이어도 돼요. z는 y제곱 더하기 뭐 x 뭐 그런 것도 다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그 방정식이 두 개 이상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할 때를 저희들은 Systems of Equations 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는 Systems of Equations 라고 할 거고요. 제가 너무 발음하기 어렵다 라고 느끼면 SOE? SOE? 네, SO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SOE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4.1은 네, SOE를 지오메트리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간단한 그 방정식인 2차원에서의 방정식, 뭐 특히 그 직선 방정식을 갖고 예를 드네요. 그래서 그 Systems of Equation은 방정식 두 개 이상인 상황이라고 했고, 걔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네, 그 해집합이라고 할까요? 그 해집합은 뭐 어떻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얘가 나옵니다. 이런 얘가 나온다. 그래서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해집합이 하나인 경우, 해집합의 원소가 하나인 경우,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해서 해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 그리고 네, 두 직선이 서로 만나서 해집합이 무한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딱하게 글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예제 문제 이 그 다음 Systems of Equation을 뭐 풀어라 라고 해서 x 플러스 y는 3과 y 마이너스 x는 5,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x는 마이너스 1,4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입하면 3 나오니까 맞고요. 4 더하기 1은 5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리고 네, 이거를 지금 이 두 번째 예는요, 굳이 직선이 두 개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두 개 이상인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네요. Systems of Equation은 방정식이 두 개 이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3개여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요. 그런데 직선이 3개가 되면은 그 3개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집합은 그 3개의 방정식에 모두 속해 있는 원소들이 해집합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세 직선 모두 그 지나가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해집합이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집합이 하나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해집합이 무한이 될 수 있어요. 세 개의 직선이 모두 똑같을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 이 직선만 나오는데 사실 저는 왠지 사실 알고 있긴 하지만 네. 시스템스 오브 이퀘이션을 누군가 물었을 때는 굳이 직선일 필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직선만 한정시킨다면 시스템스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네, 시스템 오브 선형 방정식이라고 불러야지 그냥 순수하게 시스템스 오브 이퀘이션스가 나오면 이거는 네, 모든 방정식이 다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엔 뭐 3차원으로 생각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3차원에는 평면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평면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해가 무한히 많고, 그리고 세 평면이 다음과 같이 지나가면 해가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3차원에서의 직선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이거나 같거나 말고도 꼬인 위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식의 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네, 해가 하나인 경우는 없느냐 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평면 세 개를 맞대면 한 점에서만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해가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섹션 4.1은 이 마지막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아니죠, 마지막 한 문단을 쓰기 위해서 나온 섹션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차원까지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z 플러스 오메가 혹은 w는 8, 이런 식을 하이퍼플레인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림으로, 즉 기하학적으로 그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거를 저희들은 그림이 없이도 대수학적으로 뭐 계산할 수 있다, 뭐 대충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다 읽고 해석하면 너무 딜레이가 길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네, 어쨌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네, 저희들은 이제 4차원 이상의 이런 방정식들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진짜 선형대수학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배워야 될 건 산더미만큼 있지만 이제 진짜 시작해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시스템스 오브 이퀘이션을 선형대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즐거운 하루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